자동차를 사실 때 서명을 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옛날에 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사인을 너가 보고 하지 않았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산에서 중고차랑 아무튼 자동차 매매 쪽 하고 있는 30살 박찬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셨나요? 예, 이제 나가려고 11시에 또 차 보러 가야 돼가지고 아, 차를 보러 간다고요? 매입하러. 아, 매입하러? 갖고 올게요. 가시죠. 아니 아무것도 안 먹고 가서. 보통 몇 시 출근하세요? 10시, 11시 정도 출근해요. 10시, 11시? 네네. 컴퓨터 켜놨는데. 꺼. 죄송해요. 아닙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 안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모든 중고차는 다 단지 안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네. 그럼 퇴근할 때까지 찍는 거예요? 뭐 보통 그렇죠. 오늘 몇 시 퇴근하시는데요? 한 7, 8시에 할 것 같은데요. 7, 8시? 네. 아주 확실한 건 아닌데 이따가 3시에 전주에서 차가 하나 올라와요. 전주에서? 올라오는 게 한 3, 4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거 이제 확인하고 그러고 가야 되거든요. 퇴근까지 하는 거면 너무 늦지 않으세요? 카메라 배터리 같은 게 남아있어요? 뭐 배터리는 하루 정도 가니까. 하루 정도? 보통 자동차 매매하는 거면 과정이 어떻게 돼요? 바꾸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는 어플이죠. H딜러라든지 뭐 아니면 이카, 비교 견적 이런 데에서 소비자분들이 차를 올려요. 사진을 찍고 뭐 사고가 어떻고 키로수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보고 입차를 하는 거죠. 1등 되는 금액을 고객님이 선택을 하면 이따가도 아마 11시에 갈 건데 방문을 드려서 최종적으로 이제 검찰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중고차를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기스가 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감가할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분들이랑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를 하시면 계약서 작성하고 이제 차를 가져가는 거죠. 이 차도 중고로 사신 건가요? 그렇죠. 이거 새 차로 못 사요. 직원분들이 계신 거예요? 직원분들이 있긴 한데 이제 중고차도 그렇고 신차들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직원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딱히 뭐 해주는 것도 없고 본인들이 차를 잡아와가지고 그 차에 대해서 판매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마진을 자기의 이제 수익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직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거기 사무실은 누가 제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님이 임대를 하신 건가요? 임대를 하죠, 저희가. 이따 이제 가서 보시면은 단지가 되게 좀 커요. 백화점 건물 마냥 되게 커가지고 사무실 임대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전시장이. 네. 전시장까지 임대를 하고. 그러면 뭐 한 달 임대료 이런 게 좀 비싸겠네요. 임대료는 비싼가? 비싸겠죠. 직접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뭐 다 다르니까 어떤 상가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니까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냥 한 칸에 뭐 싼 데는 한 200 정도, 200. 비싼 데는 뭐 한 500 정도 한다는 데도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차 중고로 사셨다고. 이거요? 네. 중고로 많이 바꾸시나요? 자주? 자주 바꾸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자주 안 바꾸려고. 이렇게 이제 단지가 되게 커요. 2층은 사무실이고 그 위로는 이제 다 전시장. 이 건물 전체가 중고차 매장인 네,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가시죠. 단지가 보통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보시면 이제 용품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래된 차량들이 내비게이션 없는 것들, 네. 후방 카메라 없는 거, 네. 그런 거 이제 보통 저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여기가 이제 상품화 하는 데죠, 기본적인. 새 차보다는 광택. 그리고 이제 광택을 내기 전에 범퍼가 깨져 있거나 기스나거나 뭐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장에 가서 판금도 한번 해서 오고. 그래서 판금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상품화 끝내고 사진 찍고 그리고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고객님도 오실 때까지. 단계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렇죠. 넘어가야 돼요. 원래 이렇게 넘어다니시나요, 맨날? 아니 원래 좀 낮은데 왜 이렇게 높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 원래 좀 낮아요.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보통 상품화까지 얼마 들어요? 돈이요? 돈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신차급은 상품화하는데 한 15만 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리할 부분이 많은 차량이 있다. 그리고 요즘은 중고차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 판매를 못해요. 보증보험이라는 게 단지 내에는 성능 점검장이라는 데가 다 있거든요. 네.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누유 조금 비치거나 하면 수리비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수리비 들어갈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광택 내면 광택비 들어갈 것이고 실내가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실내 클리닝비 들어가고 또 수리비가 진짜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똑같은 S클래스인데 한 1,000만 원 나온 적도 있어요. 1,000만 원이요? 안녕하세요. 그런 거 이제 1,000만 원 까진 겁니다. 아이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 통로 왼쪽 통로 다 있어요. 저기도 사무실, 여기도 사무실. 여기는 이제 저희 전시장. 네. 바로 앞이네요. 여기가 이제 비밀의 공간인데 경차존이죠. 경차존 한 10대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 승용차들, 화물차나 차량이 높은 것들은 또 지하에만 전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중고차 매장별로 취급하는 자동차 종류들이 좀 달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형님이랑 뭐 국산차든 수입차든 뭐 화물차든 다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화물차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국산차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비자분들이 요즘 유튜브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네. 다 알아보고 오시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거에 대한 옵션은 어떻고 등급 차이는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입차에 대해 잘 모르면은 특히 실수할 수 있거든요. 수입차는 그쵸. 옵션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하면은 뭐 국산차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정보와 지식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소비자분들이 왔을 때 이 차에 대한 뭐 장점도 좀 얘기를 할 건 있어야 될 거고, 단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믿고 사시지 않을까요? 사실 중고차도 그렇고 뭐 신차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모든 영업이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이 두세 명을 소개시켜주고 두세 명이 또 두세 명을 소개시켜주고 계속 나아가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신뢰감 있게 아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잘 알려주고, 차 가져가시고 나서도 문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 중고차를 처음 하는 사람들도 좀 볼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지역에서 할지를 정하셔야겠죠. 아까 사무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사무실에서 딜러를 구하시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면접을 보고, 솔직하게 사원증 내는 거는 되게 쉬워요. 제일 중요한 게 어찌됐건 차를 가져와야 수익 창출을 하는 건데, 사실 요즘에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차를 가져오는 루트가 좀 적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어플들도 마찬가지로 H딜러가 짱인데 요즘 광고도 엄청 많이 하죠. 네. 요거는 가입하려면 뭐 6개월 1년씩 걸려요. 왜요? 무슨 기준이 높아서? 기준이 높다기보다 그 H딜러에서도 제한선을 딱 걸어 놓는 거겠죠. 왜냐면 누구나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누구나 막 입찰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견적도 좀 천차만별로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흔히 말하는 A급 딜러들을 좀 추려서 받는 것 같아요. 중고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차량이 소비자들한테 판매되는 시세가 어느 정도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상품화 비용들, 그리고 자기의 마진, 그 정도를 넣고 견적을 제시를 하는 건데, 보통은 A급 딜러들은 견적이 다 고만고만해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700만 원 정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막 800만 원, 900만 원 또는 뭐 500만 원 이렇게 싸버리면 소비자들이 딱 이제 견적 들어온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갭이 너무 많이 나면 조금 혼돈이 오시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하다 이걸 했더라. 헤이 딜러는 가입하는 게 오래 걸리고, 처음 시작하려면 A급 딜러가 아니잖아요. 지인들한테 가져오는 차량들이 좀 있겠죠? 또는 이제 경매장. 경매장. 경매장은 금액만 맞으면 가져올 수 있어요. 누르는 대로 입찰을 하는 거니까. 또는 신차 영업소에 보통 고객님들이 기존 차를 이용하면서 새 차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죠. 네. 기존 차량을 신차 영업사원한테 위임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성능지를 한번 보여드릴까? 잠깐만. 이게 이제 성능지라는 건데, 지금 보면 주행거리, 튜닝이 되어 있는지, 침수 차면은 여기 침수 체크가 돼요. 근데 저거는 속일 수 있는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런 것만 보고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고, 일단 성능치를 먼저 우선으로 믿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를 사실 때 성능 점검지라는 걸 2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서명을 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양쪽의 내용이 똑같은지 봐야 돼요. 옛날에 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고객한테 준 건 이렇게 깨끗한데, 근데 예를 들어서 잠깐만 전화 좀. 여보세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 했었어요. 고객한테 주는 거는 깨끗한 걸 주고, 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건 본네트 교체, 휀다 교체, 뭐 휠하우스 교체, 뭐 이런 것까지. 그럼 성능지가 둘 다 다르고 사인은 2군데다가 했기 때문에, 이러면은 누구한테 불리해져요, 그러면? 고객한테 불리해지죠. 왜냐면 사인을 너가 보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쨌건 성능지가 다르기 때문에 뭐로 인정받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능지에 대해서 보증을 받고 보상을 받으려면 2개 사인하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정확히 똑같은지, 앞면 뒷면이 내용이 진짜 똑같은지, 그걸 보고서 사인을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엔진 시동만 걸어봐도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하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대충 들어봐도 알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으면은 솔직히 요즘에는 요것만 믿고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고장난 차를 판매를 했다 그래도 한 달에 2,000km 안에 운행을 하다 보면 그 증상이 무조건 나와요. 근데 보증을 또 못 받는 차량들이 있어요. 20만 km가 넘는 차량들.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네, 보험 처리 관련된 거예요. 만약에 보험 안 하고 고쳤어. 그럼 못 잡죠? 잡죠. 잡아요? 잡아요. 보험 이력이랑 자동차 사고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고객님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예를 들어서 보험 이력이 쏘나타인데 뭐 한 대여섯 건에서 1,000만 원이 있다. 그런 경우에도 교체가 아예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수입차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BMW 5 시리즈다.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를 이렇게 쓸었어요. 그럼 요즘 수입차들은 앞에 레이더 센서라든지 LED 레이저 뭐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만 쓸어도 100만 원, 1000만 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범퍼나 라이트는 100번, 1000번 교체를 해도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보험 이력은 1000이 찍혔어도 단순 교환이 없는 차량이죠. 사고가 없다고 보기엔 좀 힘들고, 반대로 보험 이력이 아예 없는데도 사고가 난 차들도 많아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보험이 안 되죠. 그쵸. 또 반대로 자기 자동차 보험 안 드는 분들 있잖아요. 차차 가입이 안 돼 있으면 현금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를 했으면 어쨌든 그게 무조건 성능 점검표에 찍힌다는 거죠? 무조건. 이런 거 사고 싶다 예를 들어서 딱 외관상만 봐도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